2015학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6월 평가원 사회문화 문제입니다. 이 15번 문제는 저희 카페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그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가 이번에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빈곤율에 관련된 지표잖아요. 각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거래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각국의 모든 가구의 구성원의 숫자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따지는 문제인데요. 지금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상대적 빈곤율은 아시는 것처럼 전체 가구 중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인데 기준이 중위소득의 50% 미만. 자, 그 다음 절대적 빈곤율은 지금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중인 것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계속해서 절대 빈곤보다 상대 빈곤이 훨씬 큰 것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얘기는 중위소득의 2분의 1로 따지게 되는 상대 빈곤이 훨씬 많고요. 그들 중에 일부가 최저생계비로 따지게 되는 절대 빈곤 상태이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아마 중위소득의 2분의 1 크기가 최저생계비보다 더 큰 나라인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좀 먹고 살만해서요. 국민들이 못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최저생계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중위소득의 2분의 1만큼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꽤 되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2010년이에요. 상대적 빈곤 가구가 전체의 12.8%, 절대적 빈곤 가구는 7.0%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이다. X가 되고요. 오히려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에 포함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 앞뒤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이다. 하지만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도 있기 때문에 이건 X 되고요. 자, 2번이에요. 2011년요. 상대적 빈곤 가구는 현재 얼마냐면요. 12.1이에요. 자, 절대적 빈곤 가구는요, 현재 6.4예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인구수와 상대적 빈곤 가구의 인구수, 물론 인구수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요, 문제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구성원의 숫자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구에 만약에 4명이 살고 있으면 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절대적 빈곤 가구는 12.1, 상대적 빈곤 가구는 전체의 12.1, 절대적 빈곤 가구는 전체의 6.4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6.4의 2배 이상이 된다면 12.8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12.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 많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번이에요. 전년과 대비해서요. 2012년 상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증가했고요. 그 다음 절대적 빈곤 가구의 수는 변함이 없대요. 지금 6.4, 6.4, 12.1, 12.3이라서 비율이 커진 걸 보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비율만 가지고요. 정확한 가구의 숫자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4번이에요. 요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요. 2013년에 중위소득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일단 2013년에 최저생계비보다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비로 따지게 되는 절대적 빈곤이 6.0인데 상대적 빈곤 중위소득의 2분의 1로 따지는 게 12.0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중위소득은요. 현재 여기다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저생계비의 2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2분의 1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중위소득의 크기가 같은 해 최저생계비의 2배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최저생계비보다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더 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만약에 2를 해서 이게 중위소득이잖아요. 중위소득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해도요. 결국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훨씬 큰 숫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X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시된 모든 연도는요.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율 이것도 같은 거 표현이에요. 지금 최저생계비보다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훨씬 큰 숫자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중위소득을 한다고 쳐볼게요. 중위소득은 결국 최저생계비를 봤을 때 최저생계비의 현재 2배보다 더 큰 숫자가 될 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50%보다 내려가 있는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되는 건 2번 보실 수 있고요. 결국 이런 얘기예요. 최저생계비보다 중위소득 2분의 1이 작다는 건 최저생계비를 50으로 봤을 때 반드시 중위소득의 2분의 1 크기가 5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위소득은요, 결국 100이라는 얘기, 100보다 큰 숫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위소득은 100보다 큰 숫자니까 50
보다 작은 숫자가 되는 최저생계비가 결국 중위소득의 절반보다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요. 지금 중위소득을 만약에 50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최저생계비를 55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보다는요. 최저생계비를 50이라고 얘기하고요. 중위소득의 2분의 1을 55라고 얘기할게요. 일단 얘보단 얘가 큰 숫자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서요. 중위소득을 만든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중위소득은 얼마가 될 거냐면 이런 경우에는 11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중위소득 크기보다요. 현재 얘의 크기가 중위소득의 50%보다 작은 숫자가 된다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현재 5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희 15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